아무 이상 없이 건강검진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혀 편치 않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몸은 멀쩡한데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날, 창밖은 햇살이 가득한데도 내 안은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하루가 또 시작됐다는 사실이 반갑지 않고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때, 이런 경험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있으면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마음이 병들면 그건 병원에서 검사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약 한 알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흐려지고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먹는 음식도, 심지어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도 허공에 붕 떠버리는 기분이 들죠.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짐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에 쌓이는 것도 많아지고 어쩌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외롭고 불안해질지도 모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내일, 그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불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기에 진심으로 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단단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몸이 멀쩡해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런 사실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고 작은 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힘겨운 것은 마음이 지쳐가는 감정의 무게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 없이 돌아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삶이 무거워졌다고 느낍니다. 불안, 우울, 무기력, 외로움 같은 감정이 마음 깊숙이 뿌리내릴 때 그 어떤 의학적인 진단서도 그런 상태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마음의 병은 조용히 아주 서서히 삶 전체를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프면 주변에서 위로도 받고 치료의 방향도 어느 정도 분명하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건 여전히 낯설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기분 탓이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다더라는 식의 말로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속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웃는 법도, 사람과 어울리는 법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도 있게 됩니다. 몸의 병은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본인조차도 알아채지 못한 채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마음이 불안정하면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삶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이 더 밝아 보이고 삶이 덜 두렵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년의 지혜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노년을 잘 사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세월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데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시든 다시 한번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이유 없는 불안감이 자주 찾아오고 쉽게 기운이 빠지고 별일 없이도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난 감정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이 시기에는 삶의 흐름 자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삶을 마주하는 데서 오는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바쁘고 분주해서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에서 물러나고 자녀들도 독립하고 주변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들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마음을 흔듭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아버지, 어머니, 선배, 직장 상사로 불리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사회 속의 자리를 당당히 지켜왔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조용히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불안은 틈을 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예전에는 명확했던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흐려지면서 삶의 방향도 함께 흐릿해지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남아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은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불안의 뿌리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가까웠던 친구들과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가족들과도 대화가 줄어들면서 마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이전에는 늘 함께였던 이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나만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고독을 마주하게 됩니다. 관계의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안으로 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은 더 커지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초조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를 위해, 일을 위해 바삐 달려왔지만 이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감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언제까지 괜찮을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걱정들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마음을 잠식합니다. 내일을 기다리기보다 두려워하게 되고 앞날을 상상하기보다 피하고 싶어지는 감정이 쌓이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불안은 이렇게 다양한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과거에 대한 회한, 현재의 허전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이며 마음을 흔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것은 약하거나 유약한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인생의 흐름 속에 있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억누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때로 현실보다 더 크게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습관처럼 굳어져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조용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바로 그런 잘못된 생각의 틀입니다. 첫 번째로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생각은 지나간
일에 대한 끝없는 후회입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시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자꾸만 마음속에서 되새기면 현재의 평온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보다 어리고 지금보다 서툴렀기에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젊을 때보다 덜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손자도 자주 오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같은 나이인데도 저 사람은 활기차 보이는데, 이런 비교는 자신을 작게 만들고 상대는 괜히 더 대단해 보이게 만듭니다. 삶에는 정해진 속도도 같은 모양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유한 삶의 리듬이 있고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법입니다. 비교는 그 리듬을 깨뜨리고 삶의 중심을 흐리게 만드는 불안의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과 탓하기입니다. 가족이 나를 몰라줘서 그렇다. 이 사회가 나 같은 노인을 외면해서 그렇다. 다 내 탓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거다라는 생각은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결국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원망은 문제를 외부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마음속에는 더 큰 무력감과 서운함만 남게 됩니다. 세상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내 몫입니다. 그 시선을 바꾸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도 불안을 키웁니다. 나이 드는 것, 몸의 변화, 자녀의 삶, 타인의 평가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붙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고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는 노년기에 더욱 절실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불안을 만들기도 하고 평온을 되찾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생각이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는 일.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불안은 마음속에서 생겨나지만 그걸 잠재우는 방법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결국 특별한 순간이 아닌 평범한 날들의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의 여유가 많아지지만 그 시간에 규칙이 없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며 가벼운 산책이나 식사 시간이라도 일정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작은 틀이 있으면 생각이 과하게 흩어지지 않고 불안도 줄어듭니다. 해야 할 일보다는 반복되는 일상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걷기 좋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바람을 느끼고 나무짚의 색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소란이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위로가 있고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며 삶의 순리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연을 가까이 두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너그러워집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에 커튼을 열고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런 작은 행동이 마음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한 통의 안부 전화, 짧은 메시지, 작은 선물 하나가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먼저 찾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음의 연결은 누구 한 사람의 용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걸고 웃고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순간들이 쌓이면 외로움은 조금씩 자리를 비워줍니다. 혼자서도 괜찮지만 연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자주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한 마음의 약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았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었다.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졌다는 사소한 것들이 감사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는 지금 있는 것에 시선을 두게 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보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속 불안을 이겨내는 가장 단단한 바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 앉아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것은 혼잣말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입니다. 남에게는 쉽게 건네지 못하는 말, 나조차 외면했던 감정을 조용히 마주하는 이 시간은 마음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정리의 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는 삶의 습관은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들을 반복하는 속에서 마음은 안정을 찾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려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삶이 조금씩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본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방법은 그 불안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가슴에 꾹꾹 눌러 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속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조용해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더 깊어지고 외로움은 더 짙어집니다. 시니어 시절의 불안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괜히 걱정할까봐 망설이게 되고 친구에게 말하자니 예전처럼 가까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참고 넘기자, 말해서 뭐하겠어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나누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응어리가 되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불안을 털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럴 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 하나가 위로가 되고 짧은 대화 하나가 커다란 용기를 줍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눈빛 하나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사람 사이의 힘입니다. 가까운 이웃과의 대화, 종교나 동호회 모임, 작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라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서먹하겠지만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위로받습니다.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커다란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낼 때 그 관계는 훨씬 깊어지고 서로의 불안을 덜어주는 귀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다시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당신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그 누구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불안을 나누고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기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내는 길입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귀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가장 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병을 겪었습니다.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간 것도 있었고, 큰 수술을 거쳐야 했던 순간도 있었지요. 몸의 병은 눈에 보이고 수치로 나타나며 치료의 방법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오고 오랫동안 알아채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을 잠식해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삶 전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이유 없이 무겁고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삶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비로소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웃을 수 있으며 오늘이라는 시간의 고마움을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평안해야 비로소 삶의 색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후반부를 걷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시간, 다른 무게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삶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 마음이 어떤지를 더 들여다보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리듬을 지키고 자연을 느끼고 사람들과 이어지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불안이라는 감정도 점점 잦아들고 마음의 중심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이유 모를 불안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려는 용기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서 얻은 진짜 힘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내 삶을 잘 사는 법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삶은 더 이상 버거운 것이 아니라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몸을 돌보는 만큼 마음도 정성스럽게 보살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평온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품고 또 누군가의 마음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